자, 이제 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자, 어제 사용자 정의 객체에 관련된 부분도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문제를 좀 풀어보시라고 많은 문제를 열어드린 상태로 수업이 종료가 됐었는데 문제를 바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제 제가 화면에 좀 가져왔어요. 자, 얘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문제에서 말하는 대로 잠시만요. 자, 문제가 요구하는 대로 그냥 만들면 돼요. 자, 여기서 문제가 말하고 있는 자동차 설계도, 우리가 어제 공부할 때 설계도가 뭐였죠? 클래스 자체가 설계도였어요. 우리는 그 설계도를 기반으로 타입도 만들어낼 수 있었고 그걸로 객체도 만들어낼 수 있었고 이런 것들이 가능했는데, 자, 자동차 설계도를 만들어 달라고 했으니까 진짜 우리는 설계도를 만들면 돼요. 이렇게. 네, 괜찮습니다. 자, 클래스, 자동차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내는 행위, 이 자체가 그냥 자동차 설계도를 만들었다 라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차근차근 문제가 말하는 대로 한 단계 한 단계 발전을 해나가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계도 만들었다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자동차 객체를 담을 변수를 만들어 달래요. 자동차 객체를 담을 변수, 객체를 만들어서 담아라도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객체를 연결시키려겠죠? 담을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객체가 변수에 직접적으로 담기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연결시키는데, 자, 객체를 만들어라도 아니고 그냥 그걸 연결시킬 수 있는 변수를 만들어 달라고 했으니까 변수를 만들면 됩니다. 그럼 자동차 객체가 연결될 변수는 어떤 타입으로 만들어야 돼요? 자동차 타입으로 만들어야겠죠? 그래야 자동차 객체가 정상적으로 같은 타입으로 인지가 돼서 연결이 될 거니까. 그러면 제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변수를 만들긴 했죠? 근데 얘가 안 돼요. 이거 왜 안 돼요? 이런 타입이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저 타입을 사용하기 위해서 얘까지는, 설계도까지는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러면 연결시킬 수 있는 변수 만드는 거 한 겁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돼요. 자, 이번에는 자동차 객체를 만들고 변수에 담아달래요. 연결시켜달라는 말로 생각하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럼 좀 전에 했던 상황. 일단 설계도 하나 필요할 거고, 왜냐? 이 타입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걸로 객체도 만들어야 되니까 당연히 설계도는 필요하고요. 자동차 타입으로 자동차 변수 하나 만들어 준 다음에 new 자동차 소괄호 세미콜론까지. 이러면 자동차 타입, 자동차 데이터만 들어갈 수 있는 A 자동차라는 변수 하나 만들어 준 거고요. 거기에 자동차 객체 만들어서 연결하는 것까지 완료한 거죠. 그러면 또 다음 문제. 자, 이번에는 자동차 객체마다 서로 다른 최고 속력을 가지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일단 문제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일단 객체가 하나는 아니겠죠? 객체마다라는 표현, 여러 개, 복수계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서로 다른 최고 속력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개수를 정해주진 않았으니까 그냥 뭐 못해도 2개, 많게 하고 싶으면 3개 연습해보면 돼요. 자, 일단은 가장 먼저 설계도 필요한 건 알고 있으니 만들어주고, 자동차 타입으로 변수 하나 만들어주고 실제로 자동차 객체를 연결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거랑 유사하게 하나 더 만들어줄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재 이 코드상에 존재하는 객체는 몇 개? 2개. new를 2번 했으니까, 그쵸? 이 객체들은 일회성인가요?
아니죠. 변수에 연결시켜 놨으니까 다회성, 얼마든지 우리가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요. 그런 상태인데 일단 자동차가 2대가 완성이 된 것까지는 오케이. 이 설계도를 기반으로 자동차를 2대 찍어냈어요. 자, 얘네들이 최고 속력이라고 하는 값을 가져야 되는데 서로 다른 값을 가져야 된대요. 그럼 우리 뭐 해주면 돼요? 일단 뭐가 필요해요? 여기에 자동차가 최고 속력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려면 그 값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해야겠죠. 그 공간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설계도에 있어야겠죠. 그래야 우리가 설계도를 기반으로 만들어낸 객체들이 그 공간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는 거니까 설계도에 일단 공간을 하나 뚫어줄 겁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 A 자동차에 연결되어 있는 자동차 객체랑 B 자동차에 연결되어 있는 자동차 객체랑 서로 다른 값을 가져야 된대요. 그러면 리모컨 갖고 있는 A 자동차 변수 불러와서 나 리모컨 눌러서 여기 좀 가볼게, 여기 좀 접근시켜줘 한 다음에 여기에 값을 저장해주면 되겠죠. 여기는 뭐 예를 들어 한 220, 그러면 B 자동차 리모컨을 눌러서 얘는 뭐 한 230, 이러면 문제가 요구한 서로 다른 최고 속력을 가지게 하는 것까지 완료를 시킨 거네요. 가능하겠죠? 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면 됩니다. 이번에는 한 개의 자동차가 3번 달리게 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자동차가 몇 개? 1개. 그러면 우리가 코드에서 객체를 하나만 만들면 된다라는 거겠죠? 실제로 지금 우리가 설계도를 기반으로 찍어내는 객체가 지금 이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자동차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쵸? 한 개의 자동차가 3번 달리려면 객체는 하나여야겠죠? 자, 이렇게 일단 자동차 객체 하나를 만들어냈어요. 이 친구가 달려야 된대요. 달리는 건 값을 저장하는 행위인가요? 뭔가를 실행하는 행위인가요? 실행하는 거죠. 실제로 움직여야 되는 거니까. 값을 저장한다라는 좀 다른 느낌이에요. 그렇다라는 건 이 자동차 설계도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메서드가 존재를 해야겠죠. 자, 보이드 달리다. 이름은 제가 그냥 달리다로 지을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해야 되는 일은 뭐 별다른 능력을 갖게 해달라고는 안 했지만 우리가 그래도 진짜로 얘가 실행이 됐는지 확인해 보려면 간단하게 출력문 같은 거 찍어보면 편한 거니까. 그럼 달리다, 내가 만든 자동차 객체가 실제로 달리다를 수행을 했다면 출력문으로 달립니다라는 출력문이 나오겠죠, 콘솔에. 자, 그럼 이제 이 자동차한테 3번 달리게 해야 돼요. 그러면 A 자동차 변수 불러내서 나 리모컨 누를 거야, 달리다 버튼 이거 실행시켜줘 하면 얘가 달리겠죠. 근데 이걸 몇 번? 3번. 그러면 3번 달리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하는 방식 말고 한 개의 자동차가 3번 달리게 할 수 있는 방식이 또 있나요? 일단 지금 한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포문을 사용하는 방식 가능해요. 그리고 또 있을까요? 자, 보세요. 지금 얘랑 얘는 같은 건가요? 뭐가 다르죠? 얘는 한 대의 자동차가 각각 자동차 세대가 한 번씩 달린 거죠. 한 자동차가 3번 달린 게 아니에요. 각각 서로 다른 자동차입니다. 그쵸? 여기는 객체가 3개니까. 그쵸? 이 방식으로는 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혹시 이런 걸 같이 생각한 분들이 있다면 이건 잘못됐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거는 한 대의 자동차가 달린 게 아니니까. 여러 대의 자동차가 각각 한 번씩 달린 거니까. 전혀 다른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자, 이번에는 3개의 자동차가 3대래요. 그럼 객체는 몇 개? 3개. 그게 각각 한 번씩만 달리면 된대요. 그러면 일단 설계도 당연히 필요할 거고요. 일단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식, 객체 만들어서 변수에 연결시키는 거 하나, 그리고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그리고 뭐 그냥 일단 하나 더 하죠. 그리고 얘가 달리다 라는 메서드를 가져야 되는 거니까 자, 이러면 자동차가 총 3대인 거고요. 그 3대의 자동차가 각각 한 번씩 달린 거죠. 자, 근데 얘는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얘는 이것보다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겠죠. 애초에 변수를 만들 필요조차도 없는 상황이기도 해요. 지금 얘랑 얘가 같은 일을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이 둘은 같은 상황이에요. 서로 다른 자동차 세대가 각각 한 번씩 달린 거니까. 물론 여기다가 달리다 메서드를 실행하는 거 말고도 뭔가 해야 되는 게 하나라도 더 있었다면 이 방식은 불가능하겠죠. 얘는 무조건 일회성이니까. 근데 지금 현재 문제는 그런 거가 없어요. 그냥 세 대의 자동차가 각각 한 번씩만 달리기만 해달래요. 그러면 이걸로 풀어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지금 당장 코드의 효율성으로만 봤을 때는 얘가 지금 얘보다는 우위에 있겠죠.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상황을 잘 판단하고 그 상황에 맞게끔 내가 현재 필요한 코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써 내려갈 수 있는 능력.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연습을 통해서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좀 갖춰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어떠한 지식에 대해서 딱 그 지식 배운 만큼만 알고 있으면 사실 응용하는 데 있어서 많이 힘드실 거예요. 내가 배웠던 지식, 그리고 내가 지금 뭐 수업을 듣고 뭐 구글링을 하며 조금씩 살이 붙어나간 그 지식, 얘를 거기서 그냥 국한되게 멈춰있지 말고요. 얘를 정말 다양한 시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언어 공부를 할 때 좀 많이 중요한 부분인데, 기초 언어는 사실 이제 문법적인 부분을 배우고 사용법적인 부분을 익히는 파트니까 좀 해당이 덜 된다고 해도 얘를 조금씩 더 배워 나가는 이 시점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느낌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되게 넓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 기초적인 문법을 알려드리고 이 문법을 사용하는 예제를 풀어보고 그리고 이 예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런 것들을 해요. 자, 지금 내가 활용해본 이 방식만 기억하고 있어서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code.org나 codeup.kr 같은 걸 많이 접해보셔야 된다고 했던 거고, 되게 넓은 시야를 가지고 넓게 생각을 해야 여러분들의 실력이 넓게 클 수 있는 거예요. 시야가 좁게 잡혀있고 이게 습관이 돼버리면요, 응용을 못해요. 근데 사실 코드를 만들어 나가는 개발은 뭐 누군가가 1부터 10까지 어떤 과정으로 어떤 기능을 만들어 놨다 라고 하면 내가 이 1부터 10까지의 과정을 가져와가지고 쓰는 건 맞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상황과 내가 지금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100% 일치할 리가 없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 게시판이라고만 생각을 해봐도 흔하게 이제 뭐 카페를 봅시다. 카페. 자, 네이버 카페에서는 뭐가 좋을까? 자, 이런 식으로 게시판이 만들어져 있대요. 근데 뭐 당장 다른 포털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카페 기능을 들어가 봐도 비슷하겠지만 조금씩은 다를 거죠.
카페라고 하면 무조건 이 틀을 가지고 무조건 이렇게만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뭐 커뮤니티 사이트, 뭐 특정 게시판들, 어떤 사이트의 게시판 들어가 보면 고만고만해요, 게시판이라는 건. 근데 결국 그 안에서 디테일들은 다 다르죠. 그렇다라는 건 내가 지금 만들어야 되는 것들이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거를 가져다가 최대한 많이 활용하는 거는 웹 개발에서 당연한 거긴 한데 그 상황이 똑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시야가 좁고 해봤던 것만 기억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새로운 걸 접했을 때 나는 출발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풀어오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한마디씩 덧붙이는 게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 정답을 찾아내는 능력보다요. 그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는 그 시간들이 여러분들한테 훨씬 중요해요. 지금 당장 문법이 쉽고 사용법이 이해가 잘 돼서 문제를 뚝딱뚝딱 풀어내는 거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나쁠 건 없는 건데 내가 고민을 해서 이런 방법으로는 어떻게 될까? 이런 방법은 어떨까? 이게 사실 훨씬 큰 메리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누적이 돼서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자바를 가지고 뭔가를 개발해 나가는 그 상황이 됐을 때 실제로 뭔가 기능을 만들려고 하는 상황이 됐을 때 훨씬 더 다양하게 응용이 가능해요. 이거는 실제로 좀 해보시면 느낌이 올 겁니다. 우리 자바 마지막쯤에만 가도 사실 아주 간단한 기본적인 게시판의 형태로 뭔가를 만들어 보긴 할 거예요. 그때 가면 좀 느낌이 오실 거예요.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에 대해서. 물론 그 전까지 기본적인 문법이나 사용법은 당연히 잘 익혀주셔야 되는 거고. 자, 그럼 또 다음 문제. 자, 얘는 지금까지 해왔던 자동차 어쩌고랑 좀 다른 내용이 되었는데 객체를 사용하지 않고 두 번째 플레이어를 만들어 달래요. 이거 그냥 문제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두 번째 플레이어를 만들어서 정보를 저장을 하면 되는데 그 과정을 객체를 만들지 않고 하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걸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때요? 정보를 저장했죠? 그러니까 두 번째 플레이어라고 하는 플레이어를 하나 만들어낸 거예요. 그 플레이어의 나이는 얼마다? 22다. 그 플레이어의 이름은 뭐다? 임꺽정이다. 그 플레이어의 직업은 뭐다? 상인이다. 다 필요한 정보들 다 만들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이 문제가 갑자기 생뚱맞게 여기 왜 들어있었던 거냐면, 자, 플레이어라고 하는 이제 첫 번째 플레이어라고 하는 이 홍길동이라는 플레이어는요, 이 홍길동 플레이어에 대한 연관되어 있는 정보들을 객체로 만들어서 묶어서 우리가 이렇게 관리를 했죠. 그래서 객체 하나를 만들어내고 그 객체한테 값을 저장을 시켰어요. 그럼 실제로 A 플레이어 1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플레이어 객체 만들어서 데이터를 나이, 이름, 직업 이런 걸 만들어서 값을 물게 했을 거고 여기 어떤 데이터, 어떤 데이터, 어떤 데이터 그리고 리모컨이 연결이 되어 있겠죠. 이렇게 관리를 한 거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변수 3개 만들어서 나이, 이름, 직업 저장했죠. 둘 다 이제 플레이어에 대한 정보를 저장한 방식인데 자, 지금 여기까지만 딱 봤을 때 지금 첫 번째 플레이어를 위해서는 코드가 몇 줄 나왔어요? 대충 봐도 5줄에 10줄 나왔어요. 물론 이 줄바꿈은 안 하면은 더 줄일 수야 있겠지만 이 줄수가 중요한 건 아니긴 하지만 그냥 우리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 코드의 양을 보자라는 거죠. 대충 10줄 나왔어요. 그럼 얘는요? 두 번째 플레이어를 위해서 코드가 몇 줄 나왔어요? 3줄 나왔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내가 하나의 플레이어를 만들기 위해 10줄의 코드를 작성하는 거랑
하나의 플레이어를 만들기 위해 세 줄의 코드를 작성하는 건 이것만 놓고 봤을 땐 누가 효율적이에요? 세 줄이 효율적인 거 아니에요? 그쵸? 실질적으로 코드의 양으로 봤을 땐 얘가 효율이 좋은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객체를 쓰는 이유가 없겠죠? 이게 분명히 코드가 훨씬 얘가 적으니까 얘가 더 유리한 상황이야. 얘가 더 이점을 가질 거야. 이것도 심지어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그럼 우린 객체를 왜 써야 될까요? 일단 첫 번째 말씀해 주신 것, 보낼 때 이 데이터를 어딘가로 넘겨줘야만 할 때, 그럼 얘는 3개를 보내야 되지만 얘는 하나만 보내면 된다. 여기서부터 이제 이점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건데, 그거 말고도 또 뭐가 있을까요? 자, 간단하게 예시를 좀 들어드려 볼게요. 이거 그냥 여기서 하죠. 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삼성의 상품 정보를 이제 기록하는, 저장하는 그 데이터를 관리하는 사람이 됐다고 해봅시다. 삼성에서 이번에 TV를 3대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TV에 대한 정보를 열심히 저장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저장한 정보를 바탕으로 상품 상세 설명 페이지나 이런 걸 만든다고 하니까 열심히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장해야 되는 목록에는 뭐 이름이 있고, 가격이 있고, 또 뭐가 있을까? 뭐 크기? 인치? TV니까 이런 게 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저장을 해야 된다. 그럼 TV가 3대니까 3개 저장을 해야겠죠. 뭐 TV 1에 대해서 이름, 가격, 인치 저장해야 되고, TV 2에 대해서 저장해야 되고, 3에 대해서 저장해야 돼요. 자, 이거를 변수로만 처리하면 9줄 정도 나오겠죠. 방금 우리가 했던 방식 그대로. 그쵸? 근데 이게 세대가 아니라 한 3만 대래요. 한 사람이 이 데이터를 만드는데 한 3만 대에 대한 정보를 여기다 쭉 하나 적어야 돼요. 실수 안 할까요? 예를 들어서 중간에 가격 부분을 누락시킨 거예요. 누군가 열심히 일을 하긴 했는데 일을 너무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보여가지고 여기를 놓쳤대요, 가격을. 이 TV는 그럼 공짜인가요? 안 되겠죠. 사람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걸 만약에 이런 객체라는 틀을 만들어 놓고 찍어냈다면 실수할 수 있나요? 뭐 물론 가능은 하죠. 여기서 얘를 안 써버리면은 그거 되는 거니까, 없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변수를 안 만든 거랑 변수가 있는데 그 변수의 값이 비어있는 거랑은 다른 거잖아요. 우리가 데이터를 확인해 볼 때 애초에 이런 변수가 없으면 에러가 발생을 하는 건데, 우리가 얘를 실행해 봤을 때 여기 변수 값이 왜 이래? 이러면 얘를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그쵸? 이런 거예요. 객체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건 진짜 관련 있는 데이터들을 관련 있는 데이터들끼리 묶어서 그 집합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 그 관리라고 하는 키워드 안에는 인간으로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놓치는 실수들이나 꼭 필요한 건데 누락을 시켜버리는 이런 불필요한 과정들,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실제로 이 객체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처리를 하게 될 건데, 그때도 이런 목적성을 띠고 데이터를 묶어요. 실제로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묶인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넘어온 데이터와 같이 일을 하기도 하고, 그 데이터들을 우리가 객체로 묶어놓은 거를 막 여기저기 갔다가 여기로 넘겨주기도 하고 받아오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막 수많이 거친 다음에 결국 사용자의 화면에 짜잔 하고 보여주는 게 웹입니다. 그게 웹 개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객체를 써야만 하는 겁니다. 자바는 객체 지향 언어기도 하고. 그래서 단순히 이제 코드 양으로만 봤을 때나 뭔가 그 딱 코드를 지금 예제를 풀면서 코드를 딱 봤을 때 이거 근데 효율이 좀 안 좋지 않나?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종종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써야만 하는 이유는 다 존재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한 문제였고, 근데 위치가 저렇게 들어있었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각각의 자동차가 서로 다른 최고 속력으로 달리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자,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뭔가 쓰여져 있어요. 아까까지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직접 다 만들어 나갔다면, 지금 얘는 뭔가 써 있어요. 일단 설계도 있죠. 그리고 뭐 있어요 지금? 함수 실행문이 존재해요. 근데 그 함수 실행문 앞에 A 자동차 1이라고 하는 얘가 변수일까요? 이거 확실히 단정 지을 수 있나요? 우린 애초에 지금 변수가 선언된 적이 없으니까 얘가 얘는 무조건 변수일 거야. 리모컨을 가지고 있는 변수의 형태로 만들면 돼. 이게 확실한가요? 아닐 수도 있잖아요. 얘가 변수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어제도 가볍게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자, 이러면 얘가 에러가 사라질 거니까. 변수가 아닌 상태로도 얘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우리가 단정 지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넓게 봐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너무 국한되어서 그 시야에 거기에 꽂혀가지고 이렇게 파고들다 보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기능은 상당히 한계가 빨리 와요. 넓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 가능성을 열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사실 지식을 늘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것들을 알아야 내가 더 넓은 시야로 바라볼 수 있는 건데, 그건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를 해나가고 있는 과정이니까. 어쨌든 무조건 변수는 아닐 거다 라고 생각은 하지만 일반적인 형태로 봤을 때 변수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요추는 가능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얘가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지 에러 내용을 보면요, 자, 얘는 A 자동차 1, 얘가 cannot be resolved래요. 원래는 이런 그 정의되지 않은 변수나 이런 걸 사용하려고 할 때 cannot be resolved to a type, to a variable. 그래서 얘가 지금 타입이 없는 건지 변수가 없는 건지 알려줬거든요. 근데 지금 그 뒤가 없죠. 얘도 지금 가능성을 연 거예요. 에러 자체가. 그래서 보시면 지금 여기까지는 변수에 대한 내용이고요. 여기서부터는 타입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를 다 체크하고 있는 거죠. 얘도 이게 변수일지 타입일지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첫 번째는 local variable, 지역 변수를 의미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필드니까 전역 변수 얘기하고 있는 거고, 얘는 파라미터, 우리가 어제 배웠던 매개 변수의 개념 얘기하고 있는 거고, 뭐 클래스, 이제 이 밑으로는 타입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우리는 아직 클래스 설계도한테 직접 일시키는 무언가를 제대로 배우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변수로 처리를 할 겁니다. 자, 일단은 변수부터 좀 만들까요? 자동차 타입으로 변수 하나 만들어주고 자동차 객체에 연결시켜 줄게요. 그리고 이 달리다라고 하는 메서드가 자동차 설계도에 없으니까 얘도 만들어 주도록 하죠. 그럼 여기서 뭐라고 안 할 거고요. 자, 그 다음 얘도 뭔가가 필요하니까 얘도 하나 만들어 주죠. 자동차 객체 하나 더. 자, 그럼 이제 달리다 메서드가 실행되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된대요. 이렇게. 자, 잘 나오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둘이 출력값이 달라야 되는데 얘네들은 출력값이 같죠? 출력값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건 지금 서로 다른 두 대의 자동차가 서로 다른 최고 속력을 가졌다라는 걸 이 출력문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 출력문을 실행시키는 애는 누구? 이 출력문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달리다 메서드가 실행됐기 때문에. 그러면 달리다 메서드가 실행될 당시에 각각의 자동차가 최고 속력이 뭔데를 얘한테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해봤던 방식 뭐가 있죠? 일단 좀 전에 문제를 풀어오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자동차가 서로 다른 최고 속력을 가지게 하려면 일단 뭐가 제일 먼저 필요했어요? 최고 속력이라는 공간이 먼저 하나 필요했죠. 그래야 서로 다른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거니까 공간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럼 이 공간에 서로 다른 값을 넣어준다면 일단 값을 서로 다른 최고 속력을 저장하는 것까지는 성공을 하겠죠? 저장을 한번 해보죠. 뭐야? 얘는 220, 얘는 230으로 이렇게. 그럼 서로 다른 최고 속력을 저장한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저장한 정보를 누가 알아야 된다고요? 달리다 메소드가 알아야 된다 그랬죠? 이 메소드, 달리다 메소드 안에서 그걸 알고 쓰려면 뭐 해줘야 돼요? 여기 알박혀있는 230이라는 숫자 대신에 우리가 자기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디스라는 리모컨을 눌러서 최고 속력에 접근한 다음 이 값이 어떤 값인데까지 들고 오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사용해 출력문을 완성시켜 준다면 이렇게 어제 해봤던 거에 대한 그냥 문제적인 활용이에요. 크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요. 다음 문제,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 자, 얘는 방금 전 문제랑 똑같은데요. 하나가 더 있을 뿐이에요. 뭐가 있어요? 자동차 번호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얘만 좀 복사를 했다가 얘를 그냥 살려서 씁시다. 여기만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문제는 그냥 그렇다고 치고 그냥 전에 있던 거 활용하는 거죠. 자, 번호. 첫 번째, A자동차 1에 연결되어 있는 자동차 객체는 1번이라고 하는 정보를 가져야 된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2번 자동차여야 된대요. 그럼 우리가 해당 자동차가 몇 번인데 라는 정보를 또 저장을 해야 되죠. 그럼 뭐 해야 돼요? 번호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부터 하나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 공간에 실제로 저장을 해줘야 되고요. 얘는 1번, 얘는 2번. 이렇게. 그리고 이 번호를 여기다가 또 활용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 번호가 갖고 있는 숫자 값, 정수 값이 이 자리에 남을 거고 그 뒤에 문자열이 와서 이어 붙을 거니까 몇 번 자동차가 최고 속력 몇으로 달립니다. 이렇게.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제 알려드렸던 문제들은 전체적으로 다 풀어본 건데 이거에 대한 정답은 지금 바로 올려드릴 거고 혹시 문제를 풀다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셨다면 이제 제가 방금 알려드린 이 방식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를 좀 올릴 겁니다.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은 정답은 다 올라가고 밑에 세 가지 문제가 또 열렸어요. 한글이 혹시 어떻게 깨지는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깨지는지가 중요합니다. 아마 줌 채팅방에는 캡처 같은 게 안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캡처 같은 걸 하시고 오픈 채팅으로 보내주세요. 아, 이게 콘솔에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내주실 때 가능하다면 UTF 파일 세팅한 부분 저희가 이제 수업에서 진행했던 그 세팅들 있죠. 그거 그 문제 없이 되어 있는 것까지 같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 왜 안 돼? 자, 일단 요거부터 좀 보겠습니다. 문제가 3개가 있는데, 자, 일반 변수, 뭐 레퍼런스 변수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지금 레퍼런스라는 이런 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이런 그 단어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지금 당장 이 문제를 열어서 딱 보면은 뭘 해야 되는지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자, 지금 이 경우 이거 하나 보면은 우리가 말로 뭔가를 뱉을 수 있어야 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얘가 가지고 있는 의미, 그리고 얘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이거에 대한 그냥 여러분들이 아는 모든 지식을 다 적어 보는 거예요. 이게 그냥 간단하게 이런 겁니다. 이제 뭐 int x 선언하면은 이제 얘가 변수 선언인데, 그럼 이 문제를 푼다라고 했을 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시작하면 되거든요. x 변수 선언, 내가 아는 거 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오직 정수 데이터만 들어갈 수 있는 x라는 변수를 선언했다. 뭐 이런 거를 그냥 쭉 내가 아는 만큼 다 써내려가면 되는 건데, 지금 이 문제는 3개 다 공통이에요. 일반 변수, 레퍼런스 변수, 뭐 버전 2, 세 문제 다 공통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연습하기 위한 겁니다. 아이, 그거 있어봐. 자, 저번에도 한번 넌지시 얘기가 나왔던 거긴 한데, 이제 화면을 보면서 혹은 뭐 코드를 보면서 제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렇지, 그렇구나, 맞아, 이런 생각은 쉬워요. 보면서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 그렇지 그치 하면서 보면서 제 얘기 들으면서 하면은 이해 잘 돼요. 근데 이렇게 아는 거는 확실하게 안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식이 되려면 이렇게 알고 난 상태의 지식을 여러분들이 입으로 혹은 손으로, 그 눈으로 머리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게 내 몸 바깥으로 한번 나와 봐야 돼요. 그 과정이 있고 없고는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 번도 나와보지 않은 지식은요, 여기 안에서 아무리 맞아 하다가도 나가요. 언젠간 사라져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변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자연스럽게 몸이 완전히 내 몸에 스며들어야 되는데, 내 몸에 완전히 스며들기 전에 중간에 나가버리면요, 나중에 변수 공부 다시 해야 돼요.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죠. 내가 이제 잡아가지고 뭐 좀 만들어 봐야겠다 했는데, 그래서 얘가 뭐더라? 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기초적인 문법이나 이런 것들이, 사용법이. 그러지 않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런 문제들을 풀어보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연습을 할 수 있는 문제니까, 이거는 뭐 귀찮아 안 할래 이게 아니에요. 무조건 해보시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일반 변수이기 때문에 그냥 기본 자료형 타입으로 변수 만들고 초기화한 과정에 대한 경우가 있는 거고, 레퍼런스 변수 별거 아닙니다. 그냥 객체예요, 객체. 이 레퍼런스라고 하는 게 제가 그러니까 스트링 타입에 대해서 얘는 참조형 타입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었죠. 기본 자료형 제외한 모든 타입은 참조형 타입이라고 했어요. 그 참조형 타입으로 만들어진 변수들이 레퍼런스 변수예요. 애초에 레퍼런스라는 단어 자체가 참조란 뜻이거든요. 그거 그냥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를 보면은 이제 자동차 데이터 연결할 수 있는, 객체 연결할 수 있는 자동차 변수 있는 거고, 거기다 실제로 객체 연결한 거 있는 거고, 그리고 메서드를 실행한 게 있는 거고,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아는 모든 지식, 내가 지금 공부를 하면서 얻어냈던 모든 지식을 그냥 그대로 다 풀어서 써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정답 올라온 걸 가지고 정답을 보면서 내가 이런 부분은 잘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런 부분은 내가 좀 부족했구나, 혹은 답에는 이런 게 없는데 난 이런 것까지 알고 있네, 근데 이게 진짜 내가 생각한 게 맞는 말인지 좀 애매하다, 그럼 저한테 질문하셔도 되고, 꼭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풀다 보면 제가 정답은 바로 열어드릴 거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본인이 직접 해보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은 바로 열 건데, 자,
이 정답 안에 쓰레기값, 쓰레기 리모컨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제가 같이 볼 거예요, 지금. 자, 일반 변수 문제에 대한 정답인데, 여기 이제 쓰레기 값인 0이 들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요. 이게 쓰레기 값이라는 게, 뭐 그렇게까지 틀린 말은 아니긴 한데, 자바에서는 조금 애매한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디폴트 값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의미를 쓰레기라고 하는 이 단어를, 디폴트로 좀 변경을 해서 생각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쓰레기 값이라는 말이 왜 나오는 거냐면 나중에 여러분들 가비지 컬렉터에 대해서 얘기가 또 나올 거거든요. 가비지가 쓰레기잖아요. 그리고 컬렉터가 수집가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메모리 영역을 관리해주는 친구인데 쓰레기들을 한 번에 이렇게 청소해 나가는 그런 청소부 역할을 하는 친구예요. 실제로 언어에 있어요. 이런 역할을 하는 애가 있기 때문에 이 쓰레기 값이라는 표현이 존재를 하는 건데 자바에서는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냥 디폴트 값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고 이제 x라는 변수 선언을 하면은 그냥 디폴트 값 0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가 그거 배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쓰레기 리모컨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디 있을까? 여기 있다. 이것도 그냥 뭐 디폴트 값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쓰레기라는 단어가 좀 애매해서 그것만 주의를 해주시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최대한 많이 적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픈 채팅으로 보내주신 건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를 할 거고요.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그러면 5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